바바바바바 바라바. 안녕하세요, 아우토예거 제이입니다. 저희 아우토예거에서 앞으로 예거톡톡이라는 채널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예거톡톡이란 건 지난번 언박싱 때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거를 가볍게 토킹하는 그런 느낌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톡톡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모 자동차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동차 컨텐츠를 만든 한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느낀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현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내수용차와 해외 판매차를 차별해서 만든다는 말부터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이렇다 할 서비스 지원이나 대응을 보이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부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우토예거에서는 한국 자동차들이 유럽에서 과연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그중 한 가지 예로 기아 자동차 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시드는 2006년 기아 자동차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만든 준준형 해치백입니다. 시드는 Community of Europe, European Design 이라는 뜻인데요. 유럽 연합과 유럽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드는 목표 시장과 지향점이 확실하게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오신 분들은 거리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에서는 경찰차로 사용되는 시드를 보셨을 것이고, 독일에서는 오토스폴리차이라고 하는 교통경찰들이 타는 차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아라는 반가운 브랜드이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낯선 모습 때문에 저 차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드가 한국에서 훨씬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 이 차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예뻐 보였다면 유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었겠죠? 다수의 유럽 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도 시드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지 통계자료 하나를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상반기에 독일 내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기아 시드는 8,864대 판매로 3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좋은 결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매 순위 내에서 아시아 자동차 브랜드로는 기아 시드가 1위입니다. 독일은 1,500여 개의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 거대 자동차 시장인데요. 그 중에 약 70%가 독일 자동차입니다. 모델만 1,500개가 넘고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 시드가 3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위 0.02%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수치는 낮지만 굉장한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독일 브랜드는 넘기 힘든 벽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가 어떻게 일본 차와 프랑스 차를 앞질 수 있었을까요? 유럽 현지에서는 그 이유를 5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디자인. 한국에서 출시되는 차량만 봐도 K3, K5, K7, K9 누가 봐도 기아라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시드도 기아의 색깔을 잃지 않는 선에서 유럽의 디자인 현지화를 잘 구현해냈습니다. 레드도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할 정도로 이 디자인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고유성과 현지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피터 슈라이어 영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 독일에서 구매하는 유럽 차량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에 따라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무수히 많은 옵션이 있다 보니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기차의 옵션은 간단히 패키지 몇 개로 잘 나뉘어져 출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주문 생산을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단점이기도 하지만 기본 트림에도 다양한 옵션이 충분히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습니다. 패키지 상품 구성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세 번째, 내구성. 유럽에서 새 차가 출시되면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시드는 테스트에서도 다른 브랜드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같거나 비슷한 급에서 말이죠. 몇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2015년 독일 아우토빌드는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기아 시드를 분해해서 각종 부품을 검사했는데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폭스바겐 T-Roc과 기아 X-시드를 비교 테스트하였는데 T-Roc보다 디자인이 멋있고 서스펜션 성능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5,000유로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로 골든 스티어링 휠에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넉넉한 무상 보증 기간. 워런티 기간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성공시키기 위해 꺼내든 승부수였죠.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2년 아니면 24,000마일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현대차는 무려 10년 아니면 10만 마일 워런티를 제시했습니다. 품질을 자신하면서 워런티를 늘리자 다행히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거 독일의 무상 보증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현대와 기아는 현대 5년,
기아 7년 동안 무상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 브랜드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기간으로 미국 시장처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작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인포테인먼트나 기타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반대로 하이테크 기술은 아니라는 말도 있죠. 현대 기아차도 글로벌 브랜드와 견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유럽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중형급 이하의 차량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형 이상의 차량이나 고급 세단은 유럽에서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죠. 외신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네시스도 아직 독일에 안착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이테크는 주로 덩치가 큰, 적어도 그랜저급 차량에 많이 탑재가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유럽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는 아직 하이테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시드는 기아 프랑크푸르트 법인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점이 한국에서 시판되는 현대 기아차와는 다른 모습, 다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뉴스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위세가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유럽 자동차 시장의 중심, 그것도 콧대 높은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시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드가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에서도 출시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치백 인기가 적고 i30, K3 같은 비슷한 급의 차종이 있으니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를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것도 소비자나 노조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고용 안정성을 이뤄달라는 노조의 요청은 오래전부터 뜨거운 감자였으니까요. 아무리 한국에서 이슈가 많다고 해도 한국 차가 이곳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뿌듯하네요. 시드의 활약 덕분에 유럽에서 11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9년 처음으로 50만 대 이상 판매고를 달성한 기아 자동차, 그에 견주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이 두 자동차 회사가 내수용, 수출용 차별 이슈 없이 이제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자동차 회사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아우터에거의 예거톡톡 제이였습니다.